2100년 되면은 뭐 80cm까지도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특히 남극 빙하 중에는 돌발 붕괴를 할 수 있는 그런 빙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파급은 엄청나게 크죠. 한꺼번에 많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가서 굉장히 급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극심한 온도 변화, 폭염, 한파, 극심한 강수 변화, 또 막 홍수 나고 산사태 나다가 반대로 극심한 가뭄에 막 산불이 나고 극단적인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얼마나 높아졌나요? 여기서 해수면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 평균 해수면. 어떤 곳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어떤 곳은 해수면이 낮아지고 그러는데, 이걸 평균한 지구 평균 해수면을 말하는 건데, 지구 평균 해수면 자체가 일정한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는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거나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서 열 팽창을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평균 해수면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 바닷물 양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해저면이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양은 일정해도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열팽창 효과 때문에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 부피가 늘어나면 역시 또 해수면이 올라가죠. 지구가 온실효과 강화로 많은 열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데, 들어온 열보다 나가는 열이 좀 적기 때문에 그 계속 지구에 열이 쌓이고 있는데, 그 쌓이는 열의 90% 이상이 해양에 흡수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초에 원자폭탄 4-5개 터지는 정도거든요. 1시간에 14,400개 이상 폭탄이 막 터지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정도 열이기 때문에 이게 바닷물이 데우기가 어려워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수온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번 이게 데우기는 어려운데 한번 데워지면 또 식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닷물이고, 부피도 거대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열이 자꾸 쌓이면서 수온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수온이 올라간다는 거는 부피가 자꾸 늘어나고,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 같은 이런 대륙에 있던 빙하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해서 바다로 자꾸 흘러 들어가서 녹고, 그렇게 해서 그 양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빙하 용융에 의한 융빙수 증가로 해수면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뭐 북극에도 북극해가 이제 바다로 돼 있는데, 북극에도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빙이라고 바다의 빙하인데, 그 해빙도 녹지만 해빙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건 바다에 있는 빙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 같이 육상에 있던, 육지 위에 있던, 대륙 위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건 바닷물 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해수면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그 수온 상승에 의한 열팽창 효과보다도 빙하 용융에 의한 융빙수 효과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융빙수 효과가 최근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가 녹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일부 빙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서 지금 그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계 여러 바다를 보셨을 때 현재 바다의 상태는 어떤가요? 바다를 이렇게 뭐 배를 타고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 바다가 뭐 어떻다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해양 기상 상황이죠. 파랑, 파고, 뭐 거친 바다, 잔잔한 바다, 망망대해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고, 이제 결빙 해역에 가면 빙하 가까이에서 보면 이제 빙하가 좀 무너져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위치에서 떠 있으면서 그 주변 바다만 보는 거니까 바다는 굉장히 넓은데, 그렇지만 지구 곳곳의 바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인공위성이라든가 무인 해양 관측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바다의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변하고 있구나. 수십 년에 걸쳐서 변하는 바다 환경을 보면 수온은 올라가고 있고, 용존 산소는 감소하고 있고, 바다의 그 산도죠, pH 이런 것들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 산성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바다 환경이 변하고, 그런 바다 환경 변화 때문에 어떤 생물은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생물들은 이런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생물마다 이런 적응력의 차이가 있고, 경쟁에서 또 도태되는 생물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해양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양 생태계도 변하고, 해양 환경 변화와 이런 해양 생태계 변화, 기후 변화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류가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인류까지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해수면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미래에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뭐 2050년 되면 이만큼 올라간다. 2100년 되면
이만큼 올라간다. 시나리오별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 결과가 좀 다르죠. 그래서 2050년 되면 뭐 20cm 올라갈지, 30cm 올라갈지, 40cm 올라갈지 평균 해수면이, 예, 그거는 시나리오별로 달라지고, 그 시나리오라는 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빨리 줄여 나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늘려 나가느냐, 아니면 늘어나는 속도를 좀 둔화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빠르게 줄여서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별로 해수면 상승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2100년 되면은 뭐 70cm, 80cm까지도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그 안 좋은 시나리오. 탄소 배출을 잘 안 줄일 때는 2100년 되면은 뭐 80cm까지도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 모델링에는 모든 역학적인 현상들을 다 모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특히 남극 빙하 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녹는 빙하들이 있는데, 그게 빠르게 녹다가 보면 갑자기 이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돌발 붕괴를 할 수 있는 그런 빙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들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진 않지만 한번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파급은 엄청나게 크죠. 왜냐면 이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 그 안쪽에 있던 빙하가 다 이쪽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면서 한꺼번에 많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가서 굉장히 급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 모델로 미래를 예측할 때 다 포함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2100년에 1m, 1.5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얼마나 올라갈지는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한국의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잠기게 될까요? 이게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해수면이 그냥 평균 해수면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점점 잠겨오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도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제가 2030년에 부산이 잠긴다고 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안 잠깁니다. 예, 뭐 부산 앞바다 일부 지역이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잠겼다가 풀렸다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개념, 그러니까 수십 년, 뭐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개념. 아까 지구 평균 온도가 100년 기간 동안 1도 남짓 이렇게 올라간,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막 엄청난 폭염, 폭염이 생기면 막 어떤 곳은 영상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살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랬다가 또 어떤 곳은 한파 때문에 막 영하 30도, 영하 40도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 온도 1도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극심한 온도 변화, 폭염, 한파, 또 극심한 강수 변화, 또 막 홍수 나고 산사태 나다가 반대로 극심한 가뭄에 막 산불이 나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수면도 평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반되는 해수면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평균 해수면만 이렇게 서서히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평균 해수면 자체가 원래 오르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시간 규모로 오르내립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조석이죠. 고조 때 올라가고 저조 때 내려가고, 그런 해수면이 조차가 큰 곳에서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인천 같은 곳에서는 그 대조기 이렇게 조차가 아주 커지는 시기에 뭐 9m씩 뭐 오르내리는, 이런 해수면 변화가 있어요. 그 9m씩 오르내리는데 여기서 뭐 1년에 3mm, 4mm 올라가는 그거 9m 안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변화죠. 근데 1년에 3, 4mm, 뭐 10년에 30cm, 40cm, 2100년까지 뭐 해서 뭐 80cm 뭐 1m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 1m가 큰 해수면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조차가 막 9m씩 생기는 곳에서. 근데 문제는 이 9m씩 오르내리는 이 그 해수면의 기준점이 되는 평균 해수면 자체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9m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평균 해수면 올라간 곳에서 9m 오르내리고, 또 평균 해수면이 더 올라간 곳에서 9m 오르내리니까 이 범람을 안 하던 곳에 이제 범람하는 이런 피해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석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해수면을 오르내리게 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태풍 같은 게 올 때는 기압이 낮으니까 이 저기압이 해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해일이라 그러죠. 해일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예전에 태풍 뭐 매미나 이런 거 올 때 마산이나 이런 데서 막 해일 피해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이랬는데, 그런 피해가 생기는 거는 중심 기압이 수십 헥토파스칼 낮으면 해수면을 수십 센티미터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태풍이 접근하면 수십 센티미터 이게 높아진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조석에 의해서 또 이게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파도도 그 위에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조시에, 그러니까 고조죠, 고조. 해수면이 높아져 있는, 조석에 의해서 높아져 있는 시기에 태풍이 오면서 이게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그런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해안가 저지대 일부 지역에만 피해를 줬는데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상승되면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부터 고조시, 만조시에 더 높이 올라오고 거기에 또 태풍이 오게 되면 더 올라가니까 그전에는 침수 피해를 주지 않았던 곳까지 더 내륙 깊숙이 이제 침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해수면 오르내림이 있는데 기준 자체가 되는 평균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똑같이 오르내리면서 피해를 주던 그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평균 해수면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심이 달라지면 이 파랑의 전파 패턴도 달라집니다. 전파 속도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파가 전파에서 입사해서 들어오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은 아까 조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내리지만 동해안 같은 데는 조석은 별로 없거든요. 조차는 작지만 거기에는 이제 파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파랑이 들어오는 패턴이 수심이 바뀌면서 해수면 상승 때문에 달라지게 되면 이 파랑이 들어와가지고 해안에서 이 모래를 막 이동시키는데 그 모래 이동하는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해안가에서 막 침식되던 곳에 갑자기 퇴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퇴적이 되면서 모래가 쌓이고 자꾸 해수욕장이 생기던 곳에 이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서 침식이 되고 깎여나가고 막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안가에 있던 시설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잘 정비를 안 하면 피해가 커지죠. 또 파랑도 아주 높은 파랑이 막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해안가에 우리 여러 그 시설들을 설치하고 건설을 할 때 설계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설계 기준이 보통은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파랑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구조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원래 100년에 한 번 오던 파랑이 이제 해수면 평균 해수면이 자꾸 올라오고 기후가 바뀌고 이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 파랑이 10년마다 오고 막 몇 년마다 이게 너무 자주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 피해가 커지잖아요. 설계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해안가의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정비를 새로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기존의 그런 설계 기준으로 지어진 해안가 시설들은 이런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해수면 상승을 그냥 단순히 평균 해수면만 올라와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잠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랑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그 태풍, 조석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석이나 이런 뭐 해일 피해 이런 거라든가 또 해안 침식, 퇴적 이런 그 모래 이동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보면 동해안이나 남서해안이나 뭐 가릴 게 없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북쪽 빼고는 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현재 한국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나요? 해수의 온도 상승도 비슷합니다. 이게 바닷물 온도도 지구 평균 온도 서서히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그냥 바닷물 수 온도 전체적으로 그냥 일정하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일시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수온이 높아졌다가 어떤 곳에는 또 극단적으로 수온이 낮아졌다가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이상 고온, 고수온 또는 뭐 해양 열파라고도 부릅니다. 바다의 폭염이죠. 바다의 폭염 같은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해역의 바닷물 수온이 극단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어떤 해양 생태계가 이 빠르게 바뀐 수온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뭐 양식장 같은 것들에 막 폐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극단적인 고수온. 반대로 수온이 너무 낮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또 그 해양 생물이라는 게 자기가 적정하게 잘 살 수 있는 수온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막 넘어가는 또 양식을 해도 어떤 어종을 잘 막 수산 양식 자원을 막 키우고 있는데 그 수온 범위가 그것을 이제 넘어가서 오랜 시간 막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적응을 못하니까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 저수온도 마찬가지고 고수온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이런 수온 변화들이 무서운 것이지 서서히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이상 기후에 해당하는 그런 수온 변화들 이런 것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들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곳곳에서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해수면과 해수 온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수산업을 하시거나 양식을 하시거나 뭐 어로 이런 작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시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잡히던 게 이제 안 잡힌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일반 우리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바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반도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로부터 모든 물건이 다 뭐 컨테이너부터 해서 모든 물건 다 바다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수입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바닷길 막히면은 우리는 뭐 일주일도 못 버티는 나라에 사는데
근데 바다의 중요성을 잘 많이 피부로 안 느끼면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폭염만 하더라도 예전하고 폭염이 다른 게 예전에 내륙에 뭐 대구나 뭐 홍천이나 막 이런 곳에 이제 온도가 막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그랬는데 작년도 그렇고 최근에 폭염을 보면은 막 바닷가 도시들 폭염이 막 더 심해지고 이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다 쪽에서도 뭐 이 시원하게 그 냉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제 그 더 더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안가 도시들도 폭염 피해가 더 커지고 있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국에 살고 있구나. 바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뭐 물류가 됐든 항만이 됐든 여러 기후 기상이 됐든 여러 관점에서 물론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군도 또 중요하죠, 우리에게. 근데 그런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바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바다의 환경이 기후 변화 때문에 바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거를 일단 인식하는 게 저는 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